분노만점입니다. 저희 죄송한데 제가 볶음밥을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짜장면이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짜장면도 짜장 들어가니까 대충 드시죠. 아니 그래도 저는 볶음밥 시켰는데. 그래서 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볶음밥을. 그럼 그냥 드세요. 까다로우시네. 다음에 제가 서비스 좀 더 드릴게요. 아 좀 그런데. 분노의 질주 홉센쇼는 다들 아시다시피 분노의 질주 스핀오프입니다. 홉스와 쇼란 캐릭터만 딱 떼어놓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스핀오프인 걸 감안해도 영화를 무슨 마블 영화 섞어찌개처럼 만들었습니다. 볶음밥 시켰는데 짜장면 나온 느낌이에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기대한 거랑 달라서 애매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게요. 감독은 데이빗 레이치입니다. 이 아저씨 원래 스턴트맨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액션 기깔나게 뽑는 건 이 아저씨 전문이란 얘기죠. 데이빗 레이치 영화 특징이 액션 좋고 초반부 잘 뽑아놓고 중반부부터 영화가 무지하게 늘어지면서 산으로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려 분노의 질주 스피노프 작품을 맡았습니다. 왜 하필 데이빗 레이치냐? 간단합니다. 액션 잘 뽑으니까. 그리고 스피노프가 본 시리즈의 영향이 좀 적잖아요. 쉬어가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걸 이름값 센 감독한테 맡기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게 다름 아닌 데이빗 레이치입니다. 근데 사실 전 조금 불안했던 게 데이빗 레이치라는 감독은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 큰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꾼의 재능은 그닥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조닉 1편은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랑 같이 찍은 영화니까 패스하고 데드풀 2 보면 내용이 좀 산만하잖아요. 이 아저씨 특징이 그래요. 그래도 이건 데드풀 캐릭터가 어떻게 살린 영화긴 하죠. 그럼 남는 영화는 아토믹 블론드인데 이건 그냥 액션만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부터 기대감은 좀 내려놓고 액션이나 잘 뽑아줬으면 했던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스스로 최면에 빠지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나는 뇌가 없다. 생각이라는 걸 멈추자. 이렇게 자기 최면에 빠지면 좀 볼만합니다. 액션 보고 오 하고 개그 보고 낄낄거리며 웃으면 되는 영화죠. 오랜만에 극장 갔는데 볼 영화 없다. 그러면 보세요. 그치만 단순 무식한 영화가 나랑은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럼 가볍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분노의 질주가 원래 말이 좀 안 되긴 했죠. 근데 솔직히 홉센쇼는 너무 나간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 볼까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답게 차를 이용한 액션은 여전히 볼만합니다. 다만 격투 쪽에 좀 더 힘을 실은 것 같네요. 격투 액션 잘 찍는 데이빗 레이치랑 전직 레슬러 드웨인 존슨, 액션 스타 제이슨 스타뎀이 만난 만큼 액션 하나는 기깔납니다. 홉센쇼의 방향을 격투 액션 쪽으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시리즈 액션이랑 너무 다르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건 스핀오프니까요. 이번 영화만의 개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이용한 액션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닌데 마지막에 차로 헬기와 싸우는 건 좀 별로였어요. 그래도 저는 딱히 트집 잡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없이 던지는 개그도 관련된 부분에 이해가 있다면 소소하게 웃겨요. 앙숙인 두 주인공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런 연기에 도 같은 드웨인 존슨과 제이슨 스타뎀이라 그런지 능글맞게 잘 표현해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제대로 살아요. 악당 역할의 이드리스 엘바나 쇼의 동생 역할인 바네사 커비의 캐릭터도 좋았습니다. 특히 바네사 커비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미션 임파서블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기존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깔려있던 반면에 홉센쇼는 예고편에서 볼 수 있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의 기본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상 못한 카메오들의 등장도 반갑고 엔딩도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영화의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분노의 질주 세계관과 너무 동떨어진 영화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화가 뭔가 대충 만든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메인 악당 브릭스턴, 얘는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강화인간이라니 이게 무슨 개뜬금 설정입니까? 분노의 질주에서 이런 무리수는 없었잖아요. 갑분슈야 뭐야, 왜 갑자기 분위기 슈퍼히어로냐고요. 이 설정 하나 때문에 기존 시리즈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스핀오프라고 해도 세계관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시리즈랑 아예 다른 세계나 다른 시간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홉스와 쇼가 세계를 구하는 설정이 되어버리니까 뭔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마블 영화도 아닌데 설정이 여러 히어로 영화를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홉스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어벤져스 1편 생각나고 브릭스턴이 전투 패턴 파악하는 건 11호 같네요. 헬기 잡아당기는 장면은 윈터 솔저 패러디고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그냥 데드풀입니다. 분노의 질주 찍었는데 세계관이 마블이야.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데이빗 레이치가 데드풀에서 팝컬처로 개그쳤던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그런 방식의 개그를 치고 있어요. 왕자의 게임을 이용한 개그나 제이슨 스타뎀의 배우 개그, 드웨인 존슨의 레슬러 시절인 더 락 캐릭터로 개그를 칩니다. 최근 관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황석희 번역가가 번역을
역을 맡아서 느낌은 잘 살아요. 다행이죠. 근데 데드풀2처럼 배우에 관한 부분이나 팝컬처를 모르면 이해 못하는 개그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팬케이크 주문한 홉스나 이탈리아에서 썼던 차를 언급하는 쇼를 이해 못하는 관객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 개그도 그렇고요. 데드풀이야 원체 영화나 캐릭터가 그러니까 넘어간다 쳐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이런 식의 개그를 많이 넣은 게 잘한 건지는 의문이 생기네요. 게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이 홉스와 쇼이기 때문에 라이벌이자 대립하는 두 사람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하죠. 근데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재밌고 쿨한 건데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얕다 보니까 협력해서 싸우는데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카체이싱만큼 중요한 게 을이잖아요. 도미니카 브라이언은 친구와 적을 오가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근데 홉스와 쇼는 그런 게 없어요. 마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애 둘 붙여놓은 올스타전 보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올스타전 보면 선수들끼리 팀워크이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래요. 요새 말로 케미가 부족하죠. 이 영화가 제일 황당한 건 영화의 구성이에요. 이야기의 흐름을 못 잡는 데이빗 레이치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가 1편, 2편을 만들고 동시상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모아 섬에 가기까지가 1편, 사모아 섬 이후가 2편 같습니다. 영화가 끝나나 싶을 때 다시 시작해요. 특히 구성상 2편격인 사모아 섬에 가는 건 이 영화 최대의 패착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화가 망가져요. 일단 그 멀고 먼 사모아 섬으로 갈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전 이게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호크아이 집에 갔던 거랑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사모아 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전체적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나갑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면 끝이 없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개만 볼까요? 일단 72시간 이후에 쇼의 동생 해티가 죽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여유가 넘칩니다. 체감상으로는 72시간이 아니라 한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아요. 강화인간의 설정도 애매해서 보통 인간인 홉스와 쇼가 어떻게 상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맞아도 크게 다치거나 하질 않아요. 보통 그 정도 강화인간한테 맞으면 두개골 함몰되고 뼈 부러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맷집으로 그냥 버팁니다. 아니 얘네도 강화인간인가? 그리고 에테오는 왜 브릭스턴만 강화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돈이 없나?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상한 게 이 상태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강화인간 아닌 부하들도 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모아 섬에서 전투도 이상한 게 무기가 6분이면 사용 가능하게 된다면서 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바뀝니다. 아니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홉스의 형 조나는 도대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기계를 고치는 걸까요? 네, 뭐 이런 거 따지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액션도 과장이 너무 심하긴 한데 이건 뭐 영화가 워낙 가벼워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석구석 비판받을 게 많은 영화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오락영화에 기대한 요소도 잘 들어있습니다. 무리수 설정이랑 주구방부 루즈한 진행만 제외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만한 팝콘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런 영화 보면서 개연성, 완성도 이런 거 다 따지면서 보지 않잖아요.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패고 부수고 웃기고 그럼 자기 할 일은 한 거죠. 다만 그게 할 일만 한 거지 그 이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그냥저냥 웃으면서 즐길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로레슬링 매니아라면 다 아는 애증의 선수 로만 레인즈도 나옵니다. 근데 비중이 없네요. 실제로 드웨인 존슨이랑 6천지간이죠. 그리고 홉스와 쇼는 분노의 질주 9편에선 안 나옵니다. 드웨인 존슨이랑 빈디젤의 제작견의 차가 너무 크다고 하네요. 시리즈 마무리인 10편에서는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흰까마귀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